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가시죠. 네네. 예, 예.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고, 둘째.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창원에서 외식업과 숙박업 그리고 교육업을 하고 있는 엔잡러 이두찬이라고 합니다. 외식업뿐만 아니라 네네. 강의도 하시고 네. 숙박업까지 하시는 거예요? 원래 장사를 처음 먼저 하진 않았고요. 처음에는 그 교육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외부에 가서 뭐 아이들도 가르치고 뭐 직장인들 아니면 사회초년생들 뭐 재테크 교육 이런 경제 관련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또 장사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럼 강의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강의는 제가 26살 그때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 한 13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어서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계속 불러주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강의업을 시작하시면 강의업 쪽으로 쭉 가시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외식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강의 중에서도 제가 경제나 창업, 뭐 돈과 관련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배워서 이론을 이제 전달하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강사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아이템을 해야 뭐 대박 날 수 있어요? 주식 어떤 거 살까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긴 하지만 뭔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실체가 있는 비즈니스를 좀 해야겠다. 진입 장벽이 낮은 게 또 외식업이다 보니까 이제 외식업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럼 외식업 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10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외식업도 시작한 지는 거의 20대 후반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한 28, 29, 네, 그때부터 했습니다. 출연 문의를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걸 해보고 거기서 배운 거, 익힌 거를 또 다른 분한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 장사하려는 친구들 어떻게 뭐 장사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아이템이 잘 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거 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짧은 영상이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장사를 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조금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가게에 또 방문해 주시면 마케팅 효과도 있고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지금 출근을 해서요. 오늘도 펜션에 손님이 있어가지고 물 정리 같은 거 조금 해놓고 그리고 돈가스 가게로 이동해서 이제 고기 작업하고 고기 두드리고 또 주방에 가서 돈가스 튀기면서 일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의도 하시고 숙박업도 하시고 네네. 외식업까지 그러면은 그 하루가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거의 뭐 매일 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펜션까지 15분 정도 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펜션이랑 가게랑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외식업 하시는 그 장소가 그 어떤 뭐 관광지인 건가요? 외곽인데요. 관광지로 발전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쪽에 들어갔는데 아직 뭐 관광지라기보다는 생태가 예쁜 이제 시에서는 관광지로 지정을 했죠. 철새들이 많이 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어릴 때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뭐 유행했던 게 뭐 공무원 준비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 입사를 대부분 친구들이 꿈꿔서 저도 어릴 땐 그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대기업 취직할 준비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 뭐 현대자동차나 뭐 아니면 농심 뭐 이런 곳에 좀 인턴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인턴을 했었는데 운 좋게 거기 또 전무님이나 이사님들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약간 특채처럼 입사할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조금 새로운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걸 보류하고 공기업에 또 한국소비자원이라고 이제 그곳에서 한 6개월 정도 인턴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도 뽑아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약간 자신감이 생기고 나는 공기업도 갈 수 있고 대기업도 갈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 창업을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했습니다. 예, 그때 창업을 해서 했던 게 어린이들 경제교육 그리고 일반 성인들 소비자 교육 어르신들 뭐 소비자 피해 그때 한참 보이스피싱 이런 거 많을 때라서 그런 거 예방교육 뭐 이런 걸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명함을 만들어서 막 뿌리고 뭐 교육청에 제안서를 보내고 하는데 대학교 4학년이니까 프로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무리 제가 제안서를 보내고 해도 이렇게 강의를 시켜주지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되게 후회를 한 1년 동안 되게 엄청 후회했어요. 아,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왜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뒤로 차근차근 또 알려지기도 하고 무료로 재능 기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 일이 제법 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뭐 그래도 연애 한 4천 뭐 이 정도.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그때 되셨나요? 막 27살 막 이럴 때요. 아니 그러면 혹시 대표님 대학교 과는 어떤 전공으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소비자학과라고 전국에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영학과에 반대되는 건데, 경영학과는 어떻게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 팔까라는 관점이라면, 소비자학과는 어떻게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소비생활, 경제생활, 뭐 재무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과 생활을 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게 과가 몇 개 없다 보니까. 근데 소비자학과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 김난도 교수님이라고 트렌드 코리아랑 예, 알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쓰신 교수님이 소비자학과예요, 서울대. 그 교수님이 유명해지면서 소비자학과가 좀 유명해졌는데, 저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석사 이어서 석사까지 졸업하고요. 그거 하면서 그냥 계속 강의 다녔어요. 그럼 벌써 그 대학교 재학 시절에 네네. 그렇게 강사 활동을 하면서 이미 돈을 벌고 계셨던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사의 길로 빠졌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외식업하고 숙박업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 하면 돈 많이 벌어요? 강사님은 이거 가르치니까 엄청 돈 많겠네요 라고 이렇게 대부분 착각을 하세요. 네. 가르친다고 실제 또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근데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잘 아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적은 자본이 드는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처음에 카페였어요. 카페 조그만 거 한 20평짜리 하나를 했었고, 그거는 한 1년 조금 넘게 하다가 문을 닫았는데, 제가 상주를 안 했어요. 상주를 안 하고 이제 강의 다니고, 그거는 약간 오토로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제 처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하는 착각이, 여기에 이 가게 없으니까 하면 되겠다. 그게 이제 망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없어서 하면 되겠다라는 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는 뭐 상권 분석 시스템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그 지역에 어떤 가게가 있었다 없었다 이력이 다 뜨거든요. 무료로 이제 다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그런 걸 모르니까 여기에 카페가 없으니까 카페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했는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렇게 아주머니들 3분 오셔가지고 나는 커피 마셨으니까 2잔만 시킬게, 아니면 1잔만 시킬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야기 도란도란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다음에는 뭐 김밥도 사들고 오고 음식 막 사가지고 오세요. 그럼 여기 와서 빵을 사가지고 와서 커피 한두 잔만 시키고 따뜻한 물 부어가지고 나눠 마시고 빵 먹고 커피 먹고 그렇게 가시는 거죠. 없는 곳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는 빨리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픈한 게 돈가스 집이었고, 지금 가는 곳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자마자 잘 됐어요. 이제 올해로 이 가게는 9년이 됐는데요. 9년 하면서 이 매장 자체로는 단 한 번도 적자가 난 달이 없어요. 이 매장은 뭐 나름 잘 기획이 됐고,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고 좋아하고 뭐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자택에서 이 매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4km 정도 됩니다. 지금 가는 그 돈가스 집, 그리고 그 옆에 제가 펜션으로 운영하는 거기가 제가 살던 곳이에요. 강의를 하면서 장사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써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뭐 상속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제가 젊을 때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제가 뭐 월의 소득도 분배해드리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니 부모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들어보시더니 괜찮겠다,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돼서 1년 넘게 부동산을 봤어요. 이제 외식업은 할 건데 임차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서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임대를 해서 장사하면 빨리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임대료도 올려줘야 되고, 또 아니면 뭐 나중에 소송에 휘말려서 가게를 뭐 뺏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근데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무조건 잘할 수 있다, 나는 하면 성공한다라는 가정을 미리 하니까 임대로 들어가면 손해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임대로 안 하고 사서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부모님께 했고, 사기 위해서는 목돈이 드니까 부모님의 투자가 없으면 조금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 1년 넘게 부동산을 봤어요. 부동산을 보고
만약에 장사가 실패하더라도 부동산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가 상승이 있을 만한 곳, 내가 장사를 실패하더라도 부동산이 방어를 해줘서 다시 뭐 원금을 잃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는 땅을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가는 동읍이라는 곳, 주남저수지 앞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좀 잘 살아가지면서 이게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은 점점 더 보존도 할 거고, 아니면은 이게 관광지로서 발전을 시킬 건데, 물이 보이는 곳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거든요. 물이 보이는 곳 위주로 땅을 봤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 시나 국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왕이면은 땅은 가격은 조금 저렴하더라도 넓은 땅,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 조건에 맞는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그렇게 둘러보다가 부동산을 매입할 돈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럼 매입 비용이 얼마였었나요? 5억 원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그 5억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부모님도 그렇게 돈이 뭐 있은 게 아니시니까 이제 부모님께서도 제 이야기에 혹했던 거죠. 부모님께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자택, 뭐 30년 동안 살던 집을 파셨어요.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좀 다 몇 개 정리를 해서 이제 목돈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대출을 안 받고 5억이라는 돈을 다 마련을 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초기 자본 5억 정도를 이제 다 넣고요. 이제 그걸로는 땅 살 돈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부모님이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 돈에 대한 매달 수익률은 지금까지 드리고 있어요. 네, 매달 이제 부모님 용돈 겸 수익률,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드리고, 또 그거를 제 명의로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명의는 또 부모님하고 저하고 5대5입니다. 저도 이제 돈을 조금 보탰고, 그 뒤로 이제 가게를 지어야 되는데 가게 지을 돈은 제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강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은행 지점장님들하고 많이 친했어요. 왜냐면 지점장님들이 또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지점장님들 찾아가서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할 거니 여기다 돈을 대출을 해달라. 대출을 일으켜서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장사가 실패하더라도 부동산이 받쳐주겠다라는 약간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건물을 지을 때 저렴하게 지어야 되니까 공사를 직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 도면도 제가 이렇게 연습장에 막 그려가지고 이제 설계사님 만나서 디자인해서 그리고, 이제 공사는 직접 이제 하게 되면서 공사 비용을 많이 아끼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뭐 저희 아버지하고 장인어른 불러다가 남자 3명이서 이제 건물을 만들었죠. 여기가 이제 저수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겨울철에는 여기 우리 500원에 나오는 학 있죠, 학. 네네. 예, 학도 많이 날아오고 두루미가 날아오고 굉장히 많은 이런 겨울 찰새들이 오는 곳입니다. 가게가 이 골목 안에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협소하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골목 안쪽에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아시는 분들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얻어 걸리는 손님은 없고요. 무조건 여기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오실 수 있는 좀 그런 곳이세요. 그럼 지금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숙소에 먼저 가서 간단하게 침구류 정리 좀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가게 올라가서 고기 작업 하러 갈 겁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일하기는 편합니다. 여기는 일반 펜션하고 다르게 가정집처럼 보이거든요. 집을 개조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펜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하고 주변에 둘러보고 뭐 이렇게 목적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다 술 드시러 오시더라고요. 그럼 수익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에 뭐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이거 뭐 얼마나 되겠나 이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 만든 지는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운영한 지는 한 6개월? 그래서 한 달에 많이 되는 날 12월 같은 기준에는 500 이상 매출을 했고요. 그 달 외에는 보통 한 3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여기 지금 보이는 데가 가월 돈가스, 이거 펜션 옆에 바로 이렇게 매장이 이렇게 내신 거네요? 네네, 바로 옆에 이제 지었던 거죠.
와이프가 동갑인데 와이프는 이제 심리 상담 일을 하거든요. 지금은 바로 옆에 이제 거의 직장 동료입니다. 거의 같이 출근을 해서 와이프는 상담 일하고 저는 가게 일하고, 여기는 이제 와이프 상담센터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회적 기업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요렇게 사무실에서 이제 그 정산도 하고 뭐 사무일도 하고 근로계약서도 쓰고 마케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강의 갈 준비도 하고. 아, 그럼 대표님이 여기서 이제 업무도 여기서 직접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와이프도 상담일 하고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저도 엔잡러처럼 살지만 와이프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도 대학교에 강의하러 나가고 또 이렇게 지역에서 뭐 이렇게 상담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나가고 개인 상담 시설도 운영하고. 부부가 다 엔잡러시네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아침에 여기 오면은 한 9시쯤 와이프랑 둘이 출근해서 여기 또 저희 직원도 있는데 이제 같이 회의도 하고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와이프는 여기서 일하고 저는 가게로 이동해서 가게에서 일하고. 안녕.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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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다른 가게, 돈가스 가게는 이런 공간이 거의 없을 텐데요. 저희는 이제 수제 돈가스 두드리다 보니까 고기 작업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고기 작업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아침에 오면은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고기 두드립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가스 집에서 이런 고기 작업장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없어요, 대부분. 왜냐면 이런 공간을 따로 빼기가 아깝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짓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을 해서 만든 건데, 근데 솔직히 두드려서 하는 고깃집이 거의 없죠. 아니면 요즘 숙성 돈가스라고 해서 그냥 두툼하게 고기만 잘라놨다가 튀겨서 내는 숙성 돈가스 집이 또 대세다 보니까 이렇게 올드한 방식으로 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우선 제가 고기를 이렇게 어제 잘라놨는데요. 이렇게 잘라놓은 건데, 고기가 이렇게 납품이 이제 들어오면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등심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진공 쳐서 들어오면은 이거를 근막을, 여기 위에 하얀 근막을 다 잘라내요. 그리고 뒤집어 보면은 여기 빨간색 고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 꽃살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일반 돈가스 집 가면 요 앞에 거 이제 고기가 여기가 빨간색이 많고 여기는 이제 없어요. 돼지가 한 마리 있으면 여기가 목 얼굴 쪽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는 목살 쪽이고, 네. 요로 갈수록 등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맛이 없어요. 이쪽이 더 맛있고. 그래서 요만큼을 잘라서 상등심, 뭐 상로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2-3천 원 더 비싸게 일반 가게에서 팔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똑같이 파는데, 떼내고 껍질 벗기고 이제 잘라서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저희가 두드리는 방식의 돈가스 집이기 때문에 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식감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좀 불편하고 수고로워도 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가스 모양을 잡아줍니다. 손으로 두드렸지만 이제 기성 제품 나오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뿌리는 건 소주예요. 대표님 이거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콩기름인데요. 그 콩기름 특유의 비린 맛이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 파를 튀깁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요? 콩기름에 콩향이 안 나고 이 기름에 파향이 납니다. 그래서 파를 튀기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대부분 튀김집은 파를 튀기든지 양파를 튀기든지 사전 작업을 좀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여기서 제일 많이 나가는 돈가스가 어떤 건가요? 치즈 돈가스하고 그 갈릭 돈가스라고 마늘 소스 올라간 돈가스,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그 치즈는 저희는 안에 안 들어가고 위에다 부어서 주거든요. 쭉 늘어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좀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돈가스인가요? 갈릭 돈가스예요.
대표님 여기 보니까 지금 뭐 계란밥이 이렇게 나오네요. 맞아요. 저희는 그냥 일반 흰밥 안 나가고 계란 후라이 올려서 나가요. 간장 넣어서 이제 비벼 먹거든요. 어른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무한 리필로 했어요. 작년 말부터는 돈 해봤습니다. 물가 상승에 의해서. 근데 최고 많이 드신 분은 혼자서 계란밥 7개까지 드신 분들. 3개 들어갑니다. 네. 치즈요. 원입니다. 결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6. 대표님 12시 됐는데 네. 벌써 손님들이 대기줄이 생긴 것 같은데요. 12시부터 한 2시까지는 이제 네, 다 가져오세요.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드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포장이요. 네. 1번이시죠? 입장하실게요. 보세요. 앞쪽 끝쪽에 다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어떤 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웨이팅 확인하고 있어서 대기하시는 손님들 있으시면 기다렸다가 입장시켜드리는 거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지금 바쁜 것 같은데 네. 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9개월 정도 된 거 같아요. 아,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로 혹시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대표님 엄청 착하세요. 되게 배려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엄청 챙겨주시는 것도 잘 챙겨주세요. 아, 대표님. 네. 그럼 보통 한 달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8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통 순 마진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5% 정도요. 식당 하시는 분들 뭐 30% 남는다, 40%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뭐 금융비용 제외하고 부가세나 세금 제외하고 뭐 그런 거고 순 마진율은 한 15% 정도? 보통 그럴 거예요. 그 이상 남기기 어렵거든요. 아, 대표님, 그러면은 이 외식업을 생각하거나 또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많지만 우선 준비를 하시고 제대로 준비를 하시고 창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갈비집이 하고 싶다 아니면 김치찌개집이 하고 싶다 하면은 가서 일을 해보셔야 돼요. 적어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 내가 직장을 다닌다 하면은 밤에 아르바이트라도 가서 설거지를 하든 서빙을 하든 한번 해보시고 그게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시작하신 거 좋은데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공부요? 뭐 상권 공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메뉴에 대한 기획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 가격 전략 어떻게 팔 것인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커피숍으로 예를 들 수 있어요. 내가 커피숍을 할 건데 스타벅스급의 커피숍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디야 같은 급의 커피숍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 있는 컴포즈나 이렇게 테이크아웃 전문점의 커피숍을 하고 싶은 건지 내가 하고 싶은 등급을 정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나 김치찌개 그냥 하고 싶어, 나 삼겹살집 하고 싶어, 아이템에만 굉장히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거죠. 그 아이템의 등급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외식업 할 때 이렇게만 하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조언이 있을까요? 또 그럼 나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텐데 처음부터 비용 구조를 잘 짜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가는 돈이 얼마가 대충 나가겠다를 내가 장사하기 전부터 정해 보셔야 돼요. 임대료가 얼마고 만약에 직원 2명이 있으면 인건비가 얼마고 사대보험료가 얼마고 나중에 뭐 그 공과금이나 냉난방비 이런 거 얼마다 미리 공책에 다 적어 보면은 얼마 들어가겠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비용을 내가 충분히 낼 수 있겠다 못 내겠다를 미리 한번 판단해 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 그냥 딱 시작을 해놓으면 이제 해놓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 나 버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기획을 해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제 수익률 분석을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꿈이나 계획 어떻게 네. 되실까요? 우선 뭐 하는 일들 열심히 잘 하고요. 나중에 지금은 과정이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한 50쯤 되면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뭐 리조트 같은 거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아마 그때쯤 되면 리조트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선 뭐 외식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돈가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찾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뭐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돈가스 맛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꼭 한번 드셔보시고 저가 있으면 아는 척 해주시면 또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외식
컨설팅이나 창업 관련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오시면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야기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